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기 아닌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자주 가던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 세차장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동 세차 돌리기 전에 물도 그냥 팍팍 뿌려 주시고 세차 끝나고 나왔을 때 물기도 잘 구석구석 닦아 주시고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출구 동선이 참 깔끔해서, 왜 주유소 세차장 들어갈 때 나올 때 지나치게 좁은 곳들이 있잖아요. 막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인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곳은 들어가는 곳도 나오는 곳도 줄 서는 곳도 어쨌든 큼직큼직해 가지고, 그리고 주유소 나와서 다시 도로 진입하기도 편해 가지고 자주 가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세차 같은 경우는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기름 넣은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하면 일단 영수증 챙기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다시 주유소 가서 세차만 하고 나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유소 갔는데 다음 날인가 비가 온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기름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영수증은 아마 기름 넣고 한 달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기름 넣고 그다음 주? '아, 오늘은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날씨도 좋고 세차 한번 해야겠다. 세차 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 봤자 자동 세차긴 한데요. 저는 나름 바쁜 사람이라서 이제 자동 세차를 거의 돌리는데, 그것도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또 세차장 갈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기름 넣었던 영수증 챙겨 가지고 '주유소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영업이 끝났대요.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 안 넣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데, 뭔가 '사기당했다.' 같은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미리 얘기를 해 줬으면 여기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 안 넣었을 것 같은데, 뭔가 돈이 아깝진 않은데 살짝 속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게 여기 문 닫는다고 미리 고지를 해 줬으면 안 갔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실제 고소는 안 하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 봤어요. 직업병인데 일정한 사실을 고지를 했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없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인제 제가 그 주유소의 세차장을 유난히 좋아해서 그랬던 거니까, 다른 곳에 가서 세차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기름을 어쨌든 넣는 게 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유소는.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고소를 할 수도 없는 건이죠. 그냥 재미삼아 생각을 잠깐 해 봤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사기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담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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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들어와요. "변호사님, 이게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속여 먹고 등쳐 먹을 생각으로 뭔가 행동을 했다면 그건 사기죠. 근데 처음에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이거는 사기라고 보기가 어렵죠. 얘기를 들어보시면 구분이 간단해요. 그러면 인제 이런 질문을 주시죠. "아니, 처음부터 등쳐먹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알 수 없잖아요. 내심의 의사인데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아는데요?"라고 물어보시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간단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기가 아닌 겁니다.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피고소인, 피의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에 걸려 있는 것들은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분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러 찾아가면 이거는 민사로 하셔야겠네요."라고 돌려보내는 거고, 그거는 그분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피고소인, 피의자 데려와서 조사를 해도 저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돈 갚을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아니면 제가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사정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라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박하려면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기가 힘들죠. 자, 이제 돈을 빌려간 경우에 이 사람이 원래 도박꾼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빌린 돈이 많았던 상태에서 이 도박빚을 돌려막기 하려고 다른 핑계를 대서 돈을 빌려갔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의사, 능력 이런 게 없었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 갑자기 회생 파산 신청을 해 버리는 경우 이때도 돈을 빌려가자마자 빌려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파산 회생 신청을 했다는 건 애초에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고소를 좀 해볼 수 있죠. 이런 정도가 돼야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할 정도가 되죠. 근데 또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피의자, 피고소인이 뭐라고 하든 사기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렌탈 혹은 핸드폰 같은 거를 친구 본인 명의로 계약을 못 하니 좀 명의 좀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할 때가 있죠. "돈은 내가 알아서 잘 입금할 테니까 명의만 좀 빌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죠. 근데 정말 이런 부탁은 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돈 빌려주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본인 손해 보고 끝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렌탈이나 핸드폰 명의 빌려줘서 할부로 긁었는데 렌탈료 안 내거나 통신요금 안 내거나 하면 이거는 본인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이런 거까지 엮여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목돈이 튀어나오기도 어렵고 계속 연체료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본인 명의로 뭔가 못한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고 돈 빌리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도박을 했건 코인을 했건 주식을 했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탁을 하는 거고 또 깡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복잡해요. 아무튼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인제 친구가 사정사정하는데 또 친구 믿고 명의를 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친구가 몇 달 정도는 요금을 잘 내다가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작정하고 속였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면 사기죄도 성립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친구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는 것과 친구가 나한테 손해배상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친구가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이러고 다녀 가지고 고소를 여러 건을 당해서 정말 처벌을 세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 정도가 되면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본인 돈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그냥 다 만세 부르고 들어 누울란다. 어차피 나 재산도 없고 뭐 소송해서 가져갈 거면 가져가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좀 벙 찌게 됩니다. 구치소, 교도소 가 있는 사람 상대로 소송해 봤자 힘들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 그거 판결문 받아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처벌받는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 해야 되니까 고소를 하고 뭐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친구한테 명의를 왜 빌려주게 됐는지 명의를 빌려주는 상황이 사실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사정인지 알고 이거를 해 줬다면 이러한 점이 좀 부각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어차피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친구 부탁을 들어준 거라면 친구가 별도의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니까 친구한테 명의나 이런 거는 아무리 친해도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안 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죄로 누군가를 처벌받게 만드는 것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 성립을 시키기도 어렵고 심지어 성립이 된다고 해도 돈을 받는 건 또 별개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경찰서에 가시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건 민사소송을 하시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